지구 면적의 71%, 무궁무진한 차원이 숨어있는 미래의 블루오션 바다. 세계는 지금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양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 그 가운데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지금 제 인생의 영원한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해양 중심 대학. 새로운 내일을 향한 힘찬 도약과 높은 비상. 한국해양대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1945년) 해양 입국을 기초로 광복 이후 세워진 최초의 국립대학 한국해양대학교.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대한민국 해양산업 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운 분모지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해양 강국으로 이끌어온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인재 양성은 물론 그 영역을 넓혀 첨단 해양산업 교육과 연구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해사 산업의 발전과 해양관리 선진화에 중추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의 요람. 국가 해양 발전을 위해 달려온 한국해양대학교의 당당한 걸음. 한국해양대학교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대들보이자 자긍심입니다. 해양과학기술의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가는 한국해양대학교. 이것이 제 자부심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품은 해양의 미래에 쉼없이 도전하고 있는 오늘 그 자부심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이끌어갈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모교는 제 인생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할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는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 지금까지도 이곳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 강국의 경쟁력을 키우며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환의 저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교육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대학. 글로벌 오션 리더의 꿈을 키우는 대학.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이끌어가는 대학. 이곳이 바로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강국의 저력이죠. 바다를 즐기고 바다를 공부하고 바다와 함께 꿈을 키우면서 신해양시대의 중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기술의 글로벌 리더죠. 해양으로 특화된 각종 첨단 연구센터들은 세계적인 해양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물론 미래 해양 에너지 및 식량 자원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 인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등록금도 부담 없고 장학 혜택도 기대 이상이에요. 게다가 취업률까지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 없이 해양에 대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어요.
해양 분야 생태계를 이끄는 세계적인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교입니다. 해양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다학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이끄는 연구와 산학협력 그리고 해외 대학 기관과 국제 교류를 하며 대한민국 해양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해양의 신가치를 창출하는 해양 산업의 중심으로서 미래 해양을 선도해 나갈 한국해양대학교의 내일에 꼭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다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미래를 꿈꿉니다. 해양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지칠 줄 모르는 변화의 힘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온 대학.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입시홍보대사 아람이 19기 김수진, 최혜지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입시 설명회 진행하게 된 점 저희도 매우 아쉽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입시 설명회에 앞서서 저희 아람이와 함께 한국해양대학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 5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정말로 배를 타고 학교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배를 타고 등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에는 학교와 외부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걸어 다니시거나 편하게 차를 타고 등교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교 인근을 도는 셔틀버스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등교하시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타고 다닌다는 그 소문은 진실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팩트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의 이름에 해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정말로 수영 잘 해야 하나요? 이것은 특정 과에만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해사대학과 해양체육학과는 졸업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타 단과 학생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사대학 학생들은 승선 이후에 사고에 대비하여 기초안전교육과 수영을 이수해야만 하는데요. 또한 해양체육학과는 패러세일링 혹은 생존 수영 등 졸업을 위한 과목으로 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사대학교 학생과 해양체육학과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수영의 기본 정도 알고 오게 된다면 학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했는데요. 입학 이후에 교수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입학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그렇다면 세일링 요트와 같은 해양 스포츠 과목은 해양체육학과 그리고 해사대학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타 단과대학 학생들 역시 교양 과목으로 생존 수영과 세일링 요트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한다면 학기 중이나 계절 학기로서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내에 요트부, 조정부, 스킨스쿠버와 같은 다양한 동아리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정말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팩트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모두 제복을 입고 생활을 하나요? 이건 역시 일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크게 해사대학과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국제대학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해사대학 학생들만이 제복을 착용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 중 예외가 있는데요. 타 단과대학 학생들 중 해군, 해병, ROTC를 지원한 학생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사대학 학생들과 타 단과대학을 통해 해군, 해병, ROTC를 지원한 학생들 두 부류의 학생들만이 제복을 착용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제복을 입고 생활한다는 것은 아니었네요. 네,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생기는데 해사대학이 그러면 해군사관학교의 줄임말인 건가요?
아닙니다. 해군사관학교와는 외관상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곳입니다. 해사는 바다에서 행해지는 모든 말을 칭하는 말인데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서는 상선사관, 즉 항해사와 기관사를 양성하는 곳이고, 해군사관학교는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해사대학은 상선사관을, 해군사관학교는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곳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팩트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사대학 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해사대학 정말로 군기가 심한가요? 이건 역시 전혀 아닙니다.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구타하나요? 잠 안 재우나요?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과거 70년대 초기에는 총안 해군 ROTC였던 시절에 그렇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현재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라는 제약된 공간에서 사관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 훈련이나 규율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구보를 뛰거나 저녁 인원 점검, 위생 점검 등 각종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융통성 있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염려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는 사진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포즈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저인데요. 이런 사진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예측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해사대학은 기초적인 체력 훈련이나 규율은 존재하지만 군기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해사대학의 남녀 비율의 편차가 매우 심한데 혹시 여학생이 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요? 당장에 저도 겁을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체력적인 훈련도 남학생과 여학생은 완전히 구분지어 여학생들만 따로 훈련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생활하는 부분 역시 여학생 구역과 남학생 구역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학생들이 해사대학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로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팩트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모두 졸업하고 승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 역시 아닙니다. 해사대학 학생들은 3학년 1년간 졸업을 위해 실습선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졸업 이후에도 승선근무 예비역을 통해 군대에 가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현역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거나 여학생, 타 단과대학 학생들은 승선하지 않으시고 육상에서 충분히 직업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타 단과대학인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국제대학 학생들은 승선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타 단과대학 학생들도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승선 실습, 항만 교육 등 교내에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한다면 학기 중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사대학뿐만 아니라 한국해양대학교의 모든 단과대학은 특정 수업을 이수하게 된다면 승선 실습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팩트 체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졸업하면 모두 해양 관련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이것 역시 아닙니다. 다른 대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지식과 교육 모두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 2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해서 해양과 관련된 직업을 떠올리시면 항해사 또는 기관사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국제해사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는 보험금융업, 법조계, 공무원 등 앞에 제시된 화면뿐만 아니라 연구소, 통신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면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 많이 들어왔던 질문 5가지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이제는 저희 학교에 존재하는 학과의 차이, 8학과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학과들의 차이를 혹시 아시겠나요? 네,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원하실 때 헷갈려 하시는 8가지 학과인데요. 저희가 이 학과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비교하여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와 해양공학과입니다. 혹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와 같은 경우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저항과 동력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는 학과입니다. 이어서 해양공학과는 바다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잠수공학과 수중음향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해양 구조물들을 견고하게 설치하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는 설계를, 해양공학과는 설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학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공간건축학부 그리고 건설공학과 어떤 차이가 존재하나요? 해양공간건축학부는 자연재해로부터 건축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진 설계와 같은 기술이나 혹은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하거나 디자인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건설공학과는 댐, 항만, 교량, 지하철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을 시공하거나 설계하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양공간건축학부는 건물 설계를, 건설공학과는 사회 기반 시설을 설계하는 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학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학과 그리고 환경공학과.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이라는 같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비슷한 학문을 배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해양환경학과는 바다의 해저 퇴적물과 염분 등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바다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책을 설계하는 학과입니다. 이어서 환경공학과는 현대 문명이 빚어낸 미세먼지와 합폐수 처리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와 버려진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과입니다. 그렇다면 해양환경학과는 바다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학과이고 환경공학과는 현재 우리가 가진 환경 문제에 정화하는 기술들을 연구하는 학과로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학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무역경제학부 그리고 국제통상학과 어떤 차이가 존재하나요? 먼저 국제무역경제학부를 설명드리자면 개인과 기업 간의 수출, 수입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국제통상학과는 국가의 국익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학과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 국익을 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 과정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경제학부와 국제통상학과는 행위 대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국제무역경제학부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제통상학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람이와 함께하는 팩트체크 시간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저희 팩트체크 시간을 통해서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팩트체크 시간은 끝이 났지만 이어서 한국해양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아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